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노즐의 등 엔트로피 효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S 선도상에서 이제 노즐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엔트로피가 아니라 이제 그 엔탈피가 이제 높은 값을 가지는 부분이 이제 인렛 스테이트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입구 측이 되겠고,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엔탈피로 이제 입구 측에 작동 유체가 들어와서 이제 엔탈피가 감소를 해서 그 출구축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노즐이라고 하는 장치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이 노즐의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노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생산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작동 유체의 그 이제 속도를 그 높이는 장치가 이제 노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노즐에 있어서는 이제 출구 측의 그 속도의 값을 얼마나 이제 증가시키냐가 이제 관건이 되게 될 것이고, 먼저 이제 그 우측의 그 다음에 식을 통해서 결국 H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구 측의 엔탈피 더하기 이제 운동 에너지로, 즉 이제 유체의 그 운동 에너지로 이제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H2A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결국 이 두 개의 엔탈피의 차이가, 즉 이제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엔탈피 차이가 결국은 이제 운동 에너지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실제 과정과 등 엔트로피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등 엔트로피일 때에 이제 속도가 아니라 이제 운동 에너지 값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므로, 즉 이제 우리가 등 엔트로피로 가정했을 때에 이제 노즐의 이제 속도가 이제 가장 최대 속도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노즐에 있어서의 등 엔트로피 효율은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선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하단에 이제 그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의 값이 이제 더 크게 나오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분모로 되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분자에는 이제 실제 과정에 엔탈피 차이가 들어가게 되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노즐의 등 엔트로피 그 효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제 H1은 그 H2A 플러스 2분의 그 2A 그 V의 다시 이제 V2A의 제곱과 같으므로, 이제 이 값을 이제 이 효율식에다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그 출구 측의 엔탈피는 소거가 되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노즐의 출구 측의 운동 에너지 분의 이제 실제 그 과정에 있어서의 노즐의 출구 측의 운동 에너지의 비로 이제 효율을 정의를 할 수 있고, 결국 2는 같은 값이므로 이제 소거가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노즐에 있어서의 우리가 등 엔트로피 효율은 이제 결국 이제 속도의 제곱에 이제 B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노즐의 이제 입구 측과 출구 측의 이제 상태량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P1은 200kPa, 그리고 온도는 950K, 그리고 이제 노즐을 통과하는 그 작동 유체는 공기로 이제 그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기의 유속이 이제 입구 측의 속도보다 이제 출구 측의 속도가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할 때, 결국 이 의미는 이제 V1은 이제 V2에 비해서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의 값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즐을 통과한 이제 공기는 이제 110kPa로
이제 압력은 강화되었고 이제 등 엔트로피 효율이 0.92로 주어져 있을 때 먼저 이제 출구 측 최대 속도를 구하고 이제 출구 측의 실제 온도 그리고 공기의 이제 실제 속도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출구 측의 이제 실제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비열은 이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CP 값은 1.11kJ/kg 켈빈 그리고 비열비 카파는 1.349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출구 측 최대 속도라는 것은 이제 어떤 등 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했을 때의 어떤 이제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먼저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에서는 일단 이제 공기의 상태가 이제 이상기체로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면 다음에 이제 식이 성립을 하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다음에 그 식을 통해서 이제 T2S를 우리가 산출해 보면 그 이제 비열비가 문제에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면 이제 814 켈빈으로 산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제 출구 측에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에 있어서의 온도를 구했고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평형식에 의해서 이제 이 E는 이 아웃과 이제 같기 때문에 즉 이제 정상 그 노즐을 이제 정상 유동 장치로 이제 가정을 하면 결국 이제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제 식이 성립을 하게 되게 되고 이제 입구 측 속도는 이제 다음에 이 그 조건에 의해서 이제 거의 무시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2분의 V1 제곱은 소거를 하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양변을 이제 2를 곱해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이제 다음에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에 있어서의 그 엔탈피 차이는 그 이제 CP 델타 T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H1-H2S가 이제 CP 그 평균 이제 정합 비열 곱하기 이제 온도 차이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다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모두 알고 있는 값으로 이제 식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549m/s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출구 측의 최대 속도는 등 엔트로피 과정일 때의 속도로 이제 549m/s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출구 측 실제 온도는 이제 우리가 효율 시계에 의해서 이제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면 이제 이 델타 H는 이제 CP 델타 T이기 때문에 식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이쪽 식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일단 CP는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결국 T1-T2A는 A 나누기 이제 T1-T2S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2S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T2A에 대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서 이제 풀면 이제 825 켈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기의 실제 속도는 우리가 또 그 등 엔트로피 효율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최대 속도를 앞서 이제 1번에서 구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다음에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527m/s가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결과 값들을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온도는 실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보다 이제 온도의 그 감소 값이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그 등엔트로피 과정에 있어서가 이제 더 그 출구 측 속도가 이제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계산으로 이제 어떤 우리가 실제 노즐을 설계를 할 때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CP를 비열을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계산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CP가 일정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평균 비열로 뭐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실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이제 출구 측 이제 온도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그 이제 이러한 예제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노즐 문제는 우리가 CFD 문제로도 그 많은 해석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노즐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CFD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